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런 말들 정말 우리가 자주 듣고 또 하게 됐죠. 네, 그렇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런 위로가 늘 좋은 걸까? 어떨 땐 좀 공허하게 들리기도 하고 오히려 진짜 현실을 못 보게 가리는 건 아닐까 하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쉽게 건네는 말이지만 그 무게나 진실성에 대해선 뭐랄까 깊이 생각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맞아요. 오늘은 김 작가님의 글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 이걸 보면서 이 말들이 가진 무게 그리고 때로는 좀 불편해도 솔직한 게 왜 더 나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깊이 나눠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어쩌면 현실을 딱 마주할 용기를 오히려 빼앗는 건 아닌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네요. 글쓴이가 처음 지적하는 게 바로 그 공허한 긍정의 문제예요. 공허한 긍정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연세 많으셔서 몸이 안 좋으신 분한테 무조건 아유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장담하는 거예요. 아, 네네.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분한테 그냥 힘내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막연하게 말하는 거. 실패한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로 넌 무조건 성공할 거야 이런 식이죠. 글쓴이는 이런 말들이 현실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대비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아하, 대비를 못하게 한다. 네, 그냥 감상적인 위로에만 기대다 보면 정작 다가올 어려움에는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낙관론이 될 수도 있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아, 글쓴이 경험담이 진짜 와닿더라고요. 가까운 거래처분이 계셨는데 뇌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업무 실수가 확 늘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다들 아유 괜찮아요. 저희도 그런 실수해요. 이렇게 다독여줬다는 거죠. 글쓴이 본인도 걱정은 엄청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 네, 괜찮다고 힘내시라고 격려를 했다고 해요. 네, 딱 전형적인 선의의 거짓말 상황이죠. 그쵸? 마음은 편하게 해주려는 거였겠지만 글쎄요, 글쓴이 속은 달랐던 거죠. 아, 저러다 저거 큰일 나는데 운전은 괜찮으신가? 뭐 이런 걱정들이 쌓여만 갔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도 사실 살면서 종종 겪지 않나요? 겉과 속이 다른 말들? 맞아요. 그런데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심지어 이메일 쓰는 법을 잊어버리거나 운전하다가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생기니까 더는 괜찮다고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딱 전환이 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거짓말 못하겠습니다. 아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면서 일 좀 줄이시고 건강부터 챙기시라고 진심으로 조언을 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상대방 반응이었어요. 뭐 화를 내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솔직한 말이 나한테 필요했다면서 고마워하고 앞으로도 뭔가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긍정보다는 현실을 딱 보는 게 때로는 더 큰 힘이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전혀 안 어울리는 옷인데 막 너무 잘 어울려요. 칭찬하는 사소한 거짓말부터 시작해서요. 흔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맥락 없이 그냥 막 남발하면 오히려 현실 감각만 잃게 할 수도 있겠네요. 가끔 뭐 왕자병, 공주병 이런 말도 하잖아요. 비슷한 맥락인가요? 정확합니다. 사실은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말하는 사람 본인이 불편하니까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그냥 거짓말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해요. 불치병 환자에게 계속 괜찮다고만 하는 거. 그게 어쩌면 남은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정리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걸 수도 있다. 아, 의사 선생님들 딜레마 이야기도 나왔었죠. 환자를 위해서 어디까지 솔직해야 하냐 이 문제요. 네. 글쓴이 형님 수술 후에 어머니께서 의사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하셨대요. 금연 좀 시키게. 이번 수술이 흡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좀 말해달라고요. 아, 네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은 의학적인 소견 그대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낮다고 솔직하게 말했고 결국 형님은 금연을 안 하셨다는 거죠. 의사 입장에서는 진짜 고민되겠어요. 환자 행동을 바꾸려고 약간의 거짓말? 이게 필요할 때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글쓴이는 정보의 정확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네요. 만약 모든 의사가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나중에는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것도 일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정직함의 원칙은 뭐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구원의 확신이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그냥 교회 활동 열심히 한다는 이유만으로 아유, 괜찮아요, 집사님 이렇게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듣기 좋은 말로 좀 불편한 진실, 뭐 죄나 심판 같은 거요? 그런 메시지를 희석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결국 그 영혼에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다. 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0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셈이다. 이런 해석까지 덧붙이죠.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요. 회복이 좀 어려워 보이는 분한테 무작정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단언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거나 아니면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처럼요. 아, 예측이 아니라 바람이나 기원을 전하는 거군요. 네. 자신의 소망이나 기원을 좀 진솔하게 전달하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불확실한 미래 예측 대신에 잘 되기를 바란다는 지금 나의 진실된 마음을 전하자. 이거 훨씬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함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같은데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사탕발림, 립서비스, 접대용 멘트 이런 빈말을 좀 줄이자는 거죠. 네. 글순이가 또 골로새서 4장 6절을 인용하는데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냄과 같이 하라는 구절이요. 아,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네, 이게 지혜롭게 소통하라는 뜻이지 그렇다고 거짓말을 동원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해요. 여기서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것처럼 진실하면서도 품위 있는 언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거짓말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말을 아끼는 것을 제안한 점도 좀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일 수 있죠. 네. 입을 열 때마다 혹시 거짓을 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더 정직한 소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글을 통해서 때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진실이 그 공허한 위로보다 더 필요하고 가치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깊게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선의라는 그럴듯한 이름 뒤에 숨기보다는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진실된 소통을 시도해보는 용기.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